더 보겠습니다. 348번. 내가 이거를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와봐. 너 이거 정리 좀 해와봐. 이거 공식 있어? 아니, 없어. 공식 있니? 없어요, 이거. 왜?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도 안 돼. 이거 공식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네가 찾아야 돼. 답이 없어. 계산 나오신 분 있습니까? 나 이거 인수분했다. 어떻게 했어요? 저게 끝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잘 묶어서 봐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이 모양이 잘 보여. 다항식 연산을 많이 해봤으면 보여. 나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그래. 더 해야 돼. 나 나름 많이 했는데요? 아니야. 많이 안 한 거야. 이거 안 보였으면. 더 해야 돼. 계속해. 기계처럼 반복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나오면 계속 공식 쓰고 문제 적용해서 구조 보고 상태 보고 상황 보고 거기에 맞게 바꿔서 쓰고 계속 하셔야 돼. 반복하셔야 돼. 그래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정리해 드립니다.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라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나는 사실 요게 보임. 여기 C 세제곱, A제곱, B제곱, C. 이렇게 세 개가 보임. 그래서 나는 여기 정리 이렇게 할게. 자, 하나, 둘, 공통인수 C를 묶어냅니다. 그럼 남은 건 C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제곱 남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요 친구들 그냥 쪼로록 써보면 빼기 A 더하기 B의 C제곱 더하기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AB 묶으면 A 플러스 B. 그것은 0이었음. 됐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임.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내 정리한 건 여기 C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나머지 뿅 썼습니다가 보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잠깐만, 내가 뭐 하나 빼먹었는데? 안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안 빼먹었지? 됐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자, 요 친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죠. 얘는요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 묶어서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었고 A 플러스 B의 C제곱이 있었고 여기는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에서 얘네 둘이 계산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AB의 A 플러스 B. 그것은 0이었다. 그러면 다시 C가 있고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고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가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니까 A 더하기 B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남은 건 C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개합니다. 다시요. C가 있었고요.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있었고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나오고요. B제곱 나오고요. C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2AB는 얘랑 같이 소거돼서 없어지니까 는영이겠지 뭐 이렇게. 됐음? 이런 식이겠네. 맞나? 맞아요? 뭔가 안 이쁜데? 타임. 아이 멍청이 씨. 미안해. 여기서 묶을 때 마이너스를 묶었는데 이거 부호를 안 바꿨어. 이거 부호를 안 바꿨어요. 미안해요. 여기 부호를 안 바꿨습니다. 미안해요. 아이씨.
멍청했다. 다시 풀까? 그치. 아 이거 찜찜해.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러면 더 헷갈려. 자, 아이 언제 지워? 아이씨. 미안합니다. 아이 부호를 전개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어. 부호를 안 봤어. 그래서 봐봐. 이렇게 실수한다고. 연습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신경 바짝 쓰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아유 중간에 부호를 잘못 썼죠. 전개했을 때. 자, 다시 갑니다. 어떻게 봤냐면 여기 C 세제곱이랑 얘네 둘 C를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여기 C제곱 남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겠네. 뿅 쓰고 나서 나머지 얘네들을 쭉 봅니다. 이때 여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보이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거 변형 공식이야. 인수분해가 아니라. 변형 공식을 빵 쓴 다음 요거 계산 되겠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에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이고요. 빼기 A 플러스 B의 C제곱. 그 다음 정리하면 플러스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2AB A 플러스 B는 0. 그러면 공통인수 또 보이죠? A 더하기 B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묶어요. 그럼 남은 건 C제곱 빼기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남을 겁니다. 됐죠? 이번엔 잘 묶었지? 그 다음 보시면 자 전개해 볼게요. A 더하기 B는 앞으로 묶었죠? 빠지고 여기까지 해서 는영까지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전개하시면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고 둘이 곱해서 2배인데 마이너스죠? 플러스랑 없어지겠네. 해서 남은 거 다시 써보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 A 플러스 B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만 남을 거고요.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묶어내면 남은 건 C 빼기 A 빼기 B. 그것은 0이었다. 됐죠? 해서 결론.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거나 C 빼기 A 빼기 B가 0이라는 거고요. 첫 번째 상황이 0이라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는 얘기겠죠? 예를 보면 뭐가 들어요? 무슨 생각 들어? 직각삼각형. 누가? 빗변이 C인. 이런 표현. 그럼 여기는요. C는 A 더하기 B랑 같아요. 삼각형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입니다로 인수분해가 됨. 그럼 여기서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이 없어 얘는. 그냥 해봐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나 변형 공식 가지고서 계속 조합을 적절히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방금처럼 문제를 풀 때 부호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든 봐봐.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등식을 그냥 세울 거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 x 빼기 1의 제곱이랑 fx 곱하내래잖아. 사실 이거 푸는 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런 방법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 여기 x 빼기 1의 제곱을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fx 이렇게 풀어서 쓸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해석이야. 좌변에 있는 이 3차식을 여기는 x 빼기 1로 나눴어.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그러면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없어. 뒤에다 뭐 안 썼잖아. 이게 끝이잖아. 인수분해 했으니까 얘랑 얘가 그냥 같은 거잖아. 끝났잖아. 더 이상 쓸 게 없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는 0인 거야. 받아들여?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니까 우린 뭘 쓴다? 조리제법을 쓴다.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3차
1, 개수는 1이고 a이고 0이고 b가 올 거고 우리가 얘를 x 빼기 1로 나누니까 1 넣으면 되겠죠?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게 나머지인데 0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등식을 하나 알게 됨. 자, 그리고 나서 해석이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이 이거거든. 몫이 있잖아, 몫. 맞아? x 빼기 1로 나누고 남은 몫이 있잖아. 그 몫을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근데 이 몫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x 빼기 1로 나누면 fx가 몫이고 나머지는 없음. 나누어 떨어짐. 받아들여? 그럼 다시 x 빼기 1로 나눠서 나온 이 몫이 있는데 얘를 또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fx고 나머지가 없어. 나누어 떨어졌음. 그럼 얘를 또 한 번 조리제법 더할 수 있잖아. x 빼기 1로 나누면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a 플러스 2 곱하면 a 플러스 2 더하면 2a 플러스 3이 되겠지? 이것도 뭐 나온다고? 0 나온다고. 됐음? 그래서 결론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b는 몇이었다? 2분의 1이었다. 그래서 a, b 구했으니까 곱한 값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석한 거야. 1차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등식을 보면서 고배 형태로 써져 있을 때 이거를 인수분해 했음이라고 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나눗셈을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326번 문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27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질문하면 안 돼. 냉정하게. 왜냐하면 인수분해 될 때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얘를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얘는 x 더하기 1, x 빼기 3, fx라고 할 수 있대. 그럼 보자마자 얘기해줘야 돼. x에 누구 넣을래? 마이너스 1 넣어볼 거고 또 x에 누구 넣어볼래? 3 넣어볼 거야. 그럼 누가 나와? 당연히 a랑 b 값이 나와.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 3 넣으면 나오는 값. 어차피 오른쪽은 다 0이니까. 그럼 당연히 연립해서 a, b가 나오거든. 그럼 뭐 해주면 돼? a, b 누군지 아니까 쓰세요.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fx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잖아. 됐음? 그래서 a, b를 구하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그러면 fx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원하는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식을 썼는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굽니까? 써봤어요 등식? 네? 넣어봤어요? a, b 구했어요? a가 누군데요? 오 마이너스 10이랑 9였어요? 인수분해 하세요 4차식. 인수 누군지 두 개 알잖아. 조리제법 써버려. 귀찮으면. 인수 아는데 뭐. 됐죠? 그럼 fx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330번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3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주세요. 식 정리할 거야. A, B, C 문자 3개 있어요. A 최고차 몇 차? 2차. B는? 2차. C는?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A로요. 그럼 A가 제곱인 애들, A가 하나 있는 애들, A가 없는 애들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한 땀 한 땀 정리하면서 가. 이렇게 하면 A제곱 보이네요. B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A제곱이 보이죠?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A가 한 개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하면 B제곱 A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제곱 A입니다. 됐죠? 그리고 A가 없는 것들은 여기 그냥 몰려있네요. 이거 그대로 써야지.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는 0이겠지? 자, 보여요? 네, 보입니다. 공통인수. 여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요. B 플러스 C, B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린 누가 보인다? B 플러스 C가 다시 B 플러스 C가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인 게 보인다. 그러면 B 플러스 C를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A제곱 더하기 B 빼기 CA 이거 제곱 아닌데? A죠? 빼기 BC 이렇게 남겠네요. 뿅. 그럼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면 되겠죠? B랑 C 곱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밑에다 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답은요.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빼기 C는 0이에요. 인수분해 끝. 세 개를 곱해서 0 나왔습니다. 얘가 0이면 B 더하기 C가 0일 리가 없잖아. 세변인데. 얘가 0이면 A, B 더해서 0 나올 리가 없잖아. 세변의 길인데. 그럼 결론은 B 빼기 C가 0이네요. 다시 말하면 A랑 C가 같네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정삼각형 아니야. A랑 C가 같은 거지 다 같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등변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얘기해 주시는 거야. 이등변입니다. 누구랑 누가 같은 건지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서요. 335번 문제. 이거는 체크해야 돼. 푸신 분 손 들어봐. 두 분? 지은이 풀었어요? 효린이 풀었니? 풀었어? 치워봐. 왜 가리고 있어? 풀었네. 어려워. 맞아, 이거 어려워. 이거 사실 335번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나와.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거든. 봐봐. 등식이 있습니다. 식 하나 줬지. 문자는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2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안 줬다? 그 말은 x과 y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구할 수 없는데 대신 조건을 하나 더 줘. x, y는 누가 온다고 했냐면 정수가 온대. 그럼 이 말이 없으면 x, y는 무수히 많아. 근데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x와 y 올 수 있는 값들을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음. 인 거야. 그래서 이 정수라는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지. 해서 이름이 부정방정식인 건 방정식인데 원래는 못 정해. 부정이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서? 수의 범위를 보면서. 그래서 얘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크게 유형은 2가지예요. 정수일 때, 실수일 때. 정수일 때와 실수일 때 구별을 해주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네도 할 수 있어. 봐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0이 나오는 x하고 y가 실수인 값들 말해줘봐. 자, 이거 등식 만족시키는 x, y 실수값 누구랑 누구 있을까? x는 마3, y는? 그러면 0 나오는 거 맞지? 다른 거 있어? 없죠. 끝났네. 등식이 하나인데 나는 x, y 값을 말했음. 왜? x,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을 더한 값이 0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네 둘 다 0이라는 뜻이거든. 또 실수 조건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x 더하기 1하고 y 더하기 2가 7이 나왔어. x하고 y는 자연수야. 이런 거거든. 둘이 곱해서 7 나왔대. 근데 x, y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자연수의 1 더하면 얘 자연수지. 자연수의 2 더해도 얘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 2개를 곱해서 7 나왔다? 자연수 2개 곱해서 7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7은 안 되는구나. 8이라고 해야 되겠네. 됐죠? 자연수 2개 곱해서 8 나온 경우가 뭐가 있냐? 1하고 8 곱하면 되지. 2하고 4 곱하면 되죠. 4하고 2 곱하면 되고 8하고 1 곱하면 되는 거 아님? 맞아? 그럼 얘가 1이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0. 근데 자연수라며. 그럼 얘는 안 되겠네. 됐음? 그럼 여기가 2가 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1. 얘가 4가 오고 싶으면 x, y에 누구 넣으면 돼? 그럼 됐네. 8 나오네. 아니면 얘가 4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3. 얘가 2가 오고 싶어. y에 누구 넣으면 돼? 0. 맞아? 근데 자연수라며. 0은 자연수 아니잖아. 그럼 마찬가지 8 나오고 싶으면 x에다 7 넣으면 되고 1 나오려면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데 자연수 아니잖아.
그럼 결론 누구? x는 1, y는 2일 때밖에 없다고. 이게 부정방정식이거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우 목이 아파. 어려웠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식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사실은 여기서는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베이스 친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자나? 자, 공통인수 x 앞으로 묶어버릴게요. x 마이너스 y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립니다. x 마이너스 y입니다. 3은 넘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x 빼기 y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남은 건 x, 남은 건 마이너스 1이죠. 결론, 둘이 곱해서 3 나올 때입니다. x, y는 정수여야 함. 그럼 둘이 곱해서 3 나오는 경우는 앞에가 1이고 뒤에가 3일 때, 앞에가 3이고 뒤에가 1일 때, 아니면 앞에가 마이너스 1, 뒤에가 마이너스 3, 앞에가 마이너스 3, 뒤에가 마이너스 1일 때 밖에 없잖아. 정수일 때니까. 해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럼 그때 앞에가 1이고 뒤에가 3이 나왔어요. 자, 3 나오고 싶어요. x가 몇일 때예요? 4일 때. 됐죠? 그럼 x가 4입니다. y에 누구 넣어야 이거 1 나오는 겁니까? 3이요. 첫 번째 상황. 그럼 두 번째입니다. 1 나오고 싶어요. x 빼기 1이 1 나오고 싶어. x가 몇이어야 돼? 2. 그럼 y 빼기 x 빼기 y가 3 나와야 되는데 x가 2였네. 그럼 y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x 빼기 1이 마3 나왔다는 얘기는 x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그럼 y 자리에 누구 넣으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이죠. x 빼기 1이 마이너스 1 되려면 x 자리에 0 넣으면 되고요. x가 0이면 y는요 3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 나올 수 있는 x 더하기 y 값들을 다 써보겠습니다. 7, 1, 마3, 3. 이 중에 최대값은요 7이네요. 답입니다. 그래서 푸신 분들은 아마 요거와 유사하게 푸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요.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뒤에 방정식 뒤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네. 자, 338번입니다. 338번이라고요. 어머니. 인수분해 할 거예요. 크게 봐. 넓게 봐. 사람이 크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크고 넓게 딱 보시면 여기 제곱에서 뺐지? 요거 2yz의 제곱이잖아. 제곱 빼기 제곱뿔이네. 그럼 합차 공식.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뿅.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 요 셋이 보세요. 요 셋이. 요 셋이 봐봐. 자, x제곱이 있었고 마이너스 앞으로 뿅 묶어내면 y제곱 플러스 z제곱 빼기 2yz. 요거잖아. 여기도 요 셋이 이렇게 셋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묶어내면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yz잖아. 그러면 다시 x제곱 빼기 y 빼기 z의 완전 제곱, x제곱 빼기 y 플러스 z의 완전 제곱. 그럼 또 뭐야? 제곱 빼기 제곱 보이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제곱 빼기 제곱 또 보이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인수분해. 네. 마지막 거 헷갈려요? 제곱 빼기 제곱. 헷갈려요? x하고 얘 둘이 더한 거. x에서 얘를 뺀 거.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지? 맞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지. 제곱 빼기 제곱. 앞에 거랑 뒤에 거 제곱 빼기 제곱 둘이 더한 거. 됐죠? x에서 y 플러스 z를 뺐어. 뺀 거. 마이너스 1000개에서. 차분하게 천천히 하나씩.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맞아. 그건 뭐 문제가 안 돼. 연습하면 되니까.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크게 보시고서 지금처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2번 질문 들어왔죠? 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인수로 갔는데요. 인수가 누군지 내가 안다고. 그럼 이 다항식 4차식을 x 4제곱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b라는 4차식을 x 빼기 1의 제곱이랑 어떤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뿅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게 문제에서 말해준 정보지 뭘. 그럼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아까 봤던 방법대로 한번 봅니다. x 빼기 1, x 빼기 1, qx 이렇게 보자.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여기 있는 이 4차식을 x 빼기 1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없음. 됐잖아.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없음. 그럼 4차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몫을 관찰해야 되네. 조리제법 쓰지 뭘. 4차 계수,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중간에 0 들어가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x에다 1 넣으면 나머지 없어. 그럼 1 넣으면 내려오면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입니다. 됐죠? 그럼 이때 자 뜯어쓸게 이거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a 플러스 1 이게 누구냐면 x 빼기 1하고 qx를 곱한 애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 이 왼쪽에 있는 3차식을 말이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는 없어. 나누어 떨어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한다고 선생님 여기다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0이겠네요. 맞아. 그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 x 빼기 1로 나누면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a 더하기 3 곱하면 a 더하기 3 더하면 2a 플러스 4 그거 0 나온다고 나누어 떨어졌잖아. 그래서 a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b는 몇이었다? 1이었다.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었구나 해서 끝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차분하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 표현이 가능하네. 직접 나눠보자. 조립제법 이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마무리했었죠. 언제 숙제 제대로 할 거예요? 숙제 자료 온 지 꽤 됐죠? 그렇죠? 공부 안 할 거예요? 집에 전화해도 돼요? 괜찮아요? 숙제 안 한다고 요즘에? 그래요? 뭐 말은 누가 못해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세요. 347번만 해드리면 돼요. 이거 누구야? 한 번 더 해주세요. 누구야? 안 해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이때 필요한 건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면서 복소수로 넘어갑시다. 그 겨울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 복소수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떻게 표현할 거고 그래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복소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올바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합니다. 끝. 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수도 포함해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소수를 표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i라고 표현을 할 거고, 얘를 우리는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수 부분과 다시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실수 부분, i가 붙어있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말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 b가 0이라면 이 복소수는 그냥 실수입니다. 허수 부분이 없어서요. 두 번째, 실수인 부분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때 이 복소수는 허수가 되겠죠. 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복소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복소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그냥 허수예요. 됐죠? 그냥 허수인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수라고 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을 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켤레 복소수죠. 우리가 복소수 z라는 게 a 플러스 bi 꼴로 표현됐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 인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Z의 켤레 복소수가 누구니? 라고 하면 A 빼기 BI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위에다가 선을 그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Z바라는 말은 A 플러스 BI라는 이 복소수의 켤레를 말해줘 라는 뜻이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로 바꿔서 지금처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의 켤레를 말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계산하실 때는 그냥 i는 문자 취급해 주시면 돼요. 대신 i를 제곱한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문자가 포함된 다항식의 연산을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 해서 요 정도 얘기해 드릴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4번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분모를 실수화합니다. 이때 실수하는 방법은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실수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무리수만 있어도 우리는 유리화를 했기 때문에 루트가 있는 i가 있는 허수는 당연히 실수화 해주셔야 되고, 그 실수하는 과정에서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쓱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성질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더, 이 성질을 증명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Z1이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하고요. Z2라는 또 다른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표현한 다음 실제로 Z1에 Z2를 더한 거의 켤레가 Z1의 켤레와 Z2의 켤레를 더한 값이랑 같은지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 줄이면요, 두 복소수를 더한 거의 켤레는 켤레끼리 더한 값이랑 같습니다. 두 복소수를 뺀 값의 켤레는요, 켤레끼리 뺀 값이랑 같습니다. 곱한 값의 켤레는 켤레끼리 곱한 값이랑 같습니다. 마찬가지 나눈 값의 켤레는요, 켤레끼리 나눈 값이랑 같고요. 마지막 켤레의 켤레는 나 자신입니다. 됐죠? 그래서 증명 얘기, 성질은 증명 그냥 대입해서 넣어보시면 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음수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그냥 곱하고 끝난 게 아니죠.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음.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그 예시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2하고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자 라고 하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가 되고요.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가 되겠죠. 둘이 곱하는 과정에서 루트 6이 보일 거고요. i의 제곱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곱한 값을 쓰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앞에 부호가 바뀌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보일 거야. 그 이유는 i의 제곱 때문에 그래요. i가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있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식 숫자가 0보다 작은 음수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0보다 작은 음수. 그래서 둘 다 i를 갖고 있어서 i 제곱이 되었다. 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둘 다 모두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예시고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가 그냥 한 번에 루트 b분의 a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이유는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요. 분모는 루트 2i 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이때 분모에 있는 i를 둘 다 분모 분자에 곱해서 실수화하면 루트 2i 제곱분의 루트 3i라고 할 수 있고 이때 i 제곱은 마이너스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루트 2분의 루트 3i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마이너스 2분의 3을 한 번에 루트 안에 쓴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i의 제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i의 제곱이 보인 이유는 분모에만 i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과정에서 i 제곱이 보인다는 거. 해서 결론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분수 형태를 한 번에 썼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거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안 튀어나와요.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제곱근의 성질을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요. 눈으로 봐. 이거 뭐야? 루트 5i 넘어갑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은 354번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제곱하면 9 나왔어. 누군데? 풀마 3. 그럼 355번 볼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왔어. 누군데? 풀마 i. 그럼 356번 볼게.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 나왔어. 누군데? 풀마 루트 3i.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곱근 알고 계시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갈 거예요. 370번 볼 겁니다. 370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x는 몇입니까? 2. y는 몇이고요? 2.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측으로 갑니다. 이번엔 우측에서 여기 써있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써달래요. 378번입니다. 2i-1의 켤레 복소수 누굽니까? 켤레 복소수는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381번 5의 켤레 복소수 몇입니까? 5입니다. 왜냐면 5는 5 플러스 0i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켤레 복소수는 똑같이 그냥 5가 되죠. 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네 문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체크해 주세요. 387번, 390번, 395번, 398번 네 문제입니다. 지금 해주세요. 시작! 자,
분모와 분자의 분모의 켤레복수수 1 플러스 i를 다 곱할 거야. 그럼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이 돼서요.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제곱 전개합니다.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둘이 곱해서 2배니까 2i겠죠. 약분하면 그냥 i가 나옴. 해서 사실상 i를 지금처럼 분수 형태로 조금 복잡해 보이도록 제시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399번 보일 겁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98번과 399번에 있는 요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은 은근히 자주 보는 모양이 될 거야.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또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다 i 또는 마이너스 i를 한번 꽈서 냈으니까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에서 하는 말을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자, 60페이지에 보시면 401번부터 406번까지 문제 위에 알파 베타 누군지 알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 마찬가지 407번부터 412번까지는 위에 복소수 z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쓰면 되겠죠? 이 z의 켤레 복소수 누구야? 4-2i. 그래서 407번부터 412번까지 z와 z바, z의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서 역시 대입해서 나오는 값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61페이지로 가시면 복수수의 거듭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옆에다가 하나 쓰겠습니다. 얘는요, in 제곱의 주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자라는 얘기야.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이야기 해서 한번 써봅니다. 루트 마이너스 1, 알다시피 우리는 얘를 i라고 하죠. 당연히 i는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i의 세제곱은 제곱한 값에다가 i를 한 번씩 더 곱했네요. 그럼 마이너스 i라고 말하시면 되겠고, i의 4제곱은 i 세제곱에 i를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i 제곱이죠.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i의 5제곱은요 1에다가 i 한 번 더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i의 5제곱은 i랑 같고요. i의 6제곱은 i 제곱, i의 7제곱은 i 세제곱, i의 8제곱은 i 4제곱과 같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4개가 계속 순환하는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해서 정리해 드리면 i의 4n제곱, 지수 자리에 4의 배수가 오면 얘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 다음 지수 자리에 4n제곱 플러스 1, 4의 배수에 1을 더한 값, 예를 들면 5가 온다거나 혹은 1이 온다거나 혹은 9가 온다거나 하면 얘는 무조건 i랑 같은 값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4n 플러스 2제곱이 오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4n 플러스 3이 오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해서 같은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우측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이죠. 422번이라든가 혹은 421번, 420번 같이 거듭 제곱 자리에 큰 수가 와도 여러분들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i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주기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 주기 정도만 써보면 마이너스 i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i고요. 마이너스 i의 제곱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세제곱값은 플러스 i, 마이너스 i의 4제곱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한 주기 사이클을 그대로 마이너스 i의 n제곱도 같은 값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쏙쏙 뽑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 62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428번 보실게요. 자, 안에 있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얘 누구예요?
마이너스 i죠. 그거의 몇 제곱? 10제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i의 주기성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외운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만약 까먹었다 라고 하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포함해서 10번 곱한 거니까요. 얘는 그냥 i의 10제곱이랑 같겠죠. 그래서 얘는 i 4제곱이 2번 있으면 8제곱일 거고, 거기에 i를 2번 더 곱한 거야 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차피 앞에는 1이니까요. i의 제곱만 남을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음. 그래서 주기성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4제곱이 1인 성질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리를 야무지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측에 가시면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한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미안해요. 4개였어요. 434번 앞에서도 체크해 드릴게요. 434번 문제 요거 한번 해주시고, 435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가서 436번 그리고 437번 이렇게 4문제만 빠르게 하고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녹화 안 했네. 넘어갈게요. 됐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에 맞게 얘기해 주세요. 자, 455번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알파하고 베타를 알고 있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있냐? 1 플러스 i 제곱이랑 1 마이너스 i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둘이 곱하면 2배네 2i가 되고요.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i네. 몇입니까? 0이네요. 끝.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냥 단순히 넣어서 계산하면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66페이지로 가시면 458번입니다. 자, 복소수 z가 누군지 알고 있을 때 지금 여기 z바가 보입니다. 그래서 z가 누군지 아니까 z바도 표현할 수 있죠. 1-4i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은요. z와 z바의 제곱을 곱하고요. z의 제곱이랑 z바를 곱해줄래요? 라는 표현.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z와 z바가 다 하나씩 있죠?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z바, 뒤에 남은 건 z만 남는 상황. 그러면 z와 z바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2가 될 거고요. z와 z바를 곱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4i랑 1 마이너스 4i를 곱한 다음 2를 곱해주면 되겠네. 됐죠? 그럼 앞에 거 보면서 얘기합니다.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은요 1, 뒤에 거 제곱은요 16i 제곱이에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빼기 마이너스 16, 여기에 2를 곱한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결론은 17 곱하기 2를 계산한 값 몇입니까? 34가 되겠습니다. 해서 458번 문제 이렇게 천천히 정리해 주시고 부어뜨리지 않게 잘 봐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461번 문제로 보시면요. Z1이 있고요. Z2 바가 있고요. 알파가 누군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파의 켤레가 누군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요. 알파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Z1 누군지 써있죠? 1 플러스 2i고요. 두 번째 Z2의 바입니다. Z2의 바가 누군지 써있습니다. 3 빼기 i를 뺀 값을 말하는 거였네요.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게 알파인 거죠. 결론 알파의 반은요 마이너스 2 빼기 3i였습니다. 해서 딱히 어렵지 않아 그냥 차분히 정리하시고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로 바꿔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리하시고 얘기해 주시는 과정들 또 보여드렸고요. 자, 464번입니다. 464번에서 사실 이 문제 자체보다 이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사실 이 표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복소수가 누군지 언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문제 상황에 맞게 복소수를 설정해야 될 거거든. 복소수는 항상 이렇게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을 합니다.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이 붙어있는 i까지 해서 항상 복소수가 나왔는데 그 복소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문자로 지금처럼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복소수 z의 켤레는요. a 빼기 bi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복소수 z와 z바 켤레를 더한 값은 2라는 말은 2a가 2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고 z와 z바를 곱한 값은 a 플러스 bi a 빼기 bi를 곱해서 나오는 값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2a가 2였으니까요. a가 1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b제곱이 6이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해서 b제곱은 5가 될 거고 b는요. 0보다 큰 수니까요. 루트 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복소수 z는요. 얘 아닌데? 얘죠? z는요. a 1 플러스 b 루트 5i라는 게 문제에서 제시했던 복소수라는 거. 그래서 차분히 또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열심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을 풀어드릴 건 아니야. 근데 이 상황 때문에 그래. 방금 했던 것처럼 복소수 z가 있고요. 그 복소수의 켤레를 z바라고 할 거고 다음 등식이 성립할 거거든. 이때 복소수 z와 그 켤레를 곱한 값 구해줘 라고 말하면 복소수 z를 우리는 설정하셔야 돼. 뭐라고? a 플러스 bi라고. 그럼 z의 켤레도 말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요? a 빼기 bi라고요. 그 다음 뭐 해줘? 여기 z, 여기 z에다가 z를 대입해주고 그거의 켤레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켤레니까 z 빼기 zi인가 봐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z에도 허수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정리했을 때 z의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순히 z 빼기 zi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꼭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 주시고 대입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답을 한번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68페이지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 자, 갑니다. 470번입니다. 자, 복소수 z입니다.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복소수를 딱 던져줬는데 얘가 실수가 되고 싶대. 그 말은 무슨 뜻? 허수 부분이 0이다. 그럼 실수 부분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죠. 어차피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면 그냥 0이니까 실수 맞잖아. 괜찮아요? 그 허리 안 아파요? 이러고 있으면?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복소수 z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다시 재배열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i가 없죠. 전개하면 i가 있죠. 얘는 i가 없죠. 얘도 i가 없죠. 얘는 i가 있죠. 결론 x에 누가 오면 4가 오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순허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고 실수 부분이 0이구나 라는 표현. 472번 보시면 Z가 실수일 때, 순허수일 때, 그럼 그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몇일 때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되는 거고 473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죠. 복소수 z가 있는데 z제곱 빼기 10z 값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돼. 복소수 z가 있대요. 누군지 몰라. 그럼 뭐해? z를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그래서 z제곱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10z 값도 10을 곱해서 말할 수 있어야겠죠. 해서 둘이 뺀 값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실수라는 말은 무슨 뜻? 이 허수 부분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말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등식 관계를 쭉 써주시면 A값, B값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적절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말해주세요 인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요. Z와 Z바를 더한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I와 Z의 켤레죠. A 빼기 BI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이 A 값만 말하면 돼. 해서 여러분들은 실수 부분이 누군지 앞에서 찾아주시면 바로 답이 누군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해서 뭐 구할 건지 잘 보시고 문제에서 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식을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476번 같은 경우 대놓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 숫자를 뭐하면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됩니다. 무슨 뜻? 순, 허수.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됩니다. 무슨 뜻? 순, 허수입니다. 그냥 허수 아니에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순, 허수입니다. 그냥 허수는 제곱하면 그냥 허수예요.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나온다. 순허수다. 밑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 마찬가지 계속 순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또 정리해 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 70페이지의 문제 보시면은 요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484번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Z가 복소수일 때 옳은 것만 골라볼 거예요. Z가 복소수라고요? 라고 하는 순간 Z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I. 됐지? 그럼 당연히 Z의 박, 켤레는요. A 빼기 BI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해서 기억 내용이 맞는지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요. A 플러스 BI, Z와 A 빼기 BI, Z의 켤레를 곱한 값이 0이 나온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좌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0이 나온다면 이라는 뜻이겠네. 자, 제곱도 해서 0 나왔어요. 무슨 뜻? A가 0이고 B도 0이었다. 그럼 A가 0이고 B도 0이면 Z는 누군 거야? 그냥 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니은 디귿을 계속 말해주시고 위에 있는 83번, 82번도 똑같이 정리해서 실제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충분히 해. 지금 문제 봐봐. 어렵냐?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지. 귀찮은 거지. 아, 솔직히 이게 어려운 거야? 귀찮은 거지. 아저씨는 다 알아요. 485번은 봐야지 그래도. 욕하지 마. 다면서 욕하지 마. 너 계속. 너 눈으로 욕하는 건데 다 알아. 되게 매력 있게 생겼네요. 네, 매력적이다. 자, 485번입니다. 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막 많아요 막 이러고 있고 막. 몰라? 네, 자 485번 문제 보시면요. i랑 제곱, 세제곱, 네제곱해서 쭉 200제곱까지 썼거든. 이걸 다 더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한 번만 볼게요. 네, 좋아요. 자, 이런 표현 한 번만 봅시다. i랑 i 제곱이랑 i 세제곱이랑 i 네제곱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옴? 0 나옴. 자, i 제곱이랑 i 세제곱이랑 i 네제곱이랑 i 5제곱 더하면 몇 나옴? 어떻게 알았어? 왜 0이야? 얘가 누구랑 같으니까 i랑 같잖아. 됐음? 그래서 0입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i 세제곱, i 네제곱, i 5제곱, i 6제곱도 해도 몇이에요? 0입니다. 다시 말하면 i의 1제곱부터 쭉 썼을 때 그냥 끊어서 4개씩 더하면 무조건 0인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 무슨 말 하냐면 앞에서부터 0씩 끊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끊어오세요. 지금 몇 개 써있어 i가? 쫙 몇 개? 200개 써있지?
그럼 뒤에서 i의 200제곱, i의 199제곱, i의 198제곱, i의 197제곱 해서 4개를 끊어. 얘는 뭐야? 0일 거야. 맞아? 그럼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옵니다. 4개씩 묶는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연산을 하죠. 무슨 연산? 묶어서 하나로 본다. 무슨 연산? 나눗셈이죠. 됐어요? 4개씩 묶을 거예요. 그럼 여기 200개 써있다.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올게.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계속 뭐야? 0인 거지? 그럼 그냥 뭐야? 0입니다. 끝. 이런 표현. 됐죠? 아쉽잖아. 자, 그 다음 486번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지금 i 앞에 막 2도 있고 제곱 앞에 3 있고 세제곱 앞에 4 있고 막 난리가 났거든. 그럼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 자 다시요. 1 플러스 2i 플러스 3i 제곱 플러스 4i 세제곱해서 일단 4개만 볼게요. 이거 계산하면 몇입니까? 라고 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3 빼기 4i가 돼서요. 마이너스 2 빼기 2i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다시요. 2i 플러스 3i 제곱 플러스 4i 세제곱 플러스 5i 4제곱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i 빼기 3 빼기 4i 플러스 5가 되겠죠. 해서 정리하면 여기는 2 그 다음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계속 갑니다. 아파. 3i 제곱 플러스 4i 세제곱 플러스 5i 4제곱 플러스 6i 5제곱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빼기 4i 플러스 5 빼기 6i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2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2i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위에 있던 문제랑은 좀 다르게 위에 있는 문제는 상관없었어. 어디서부터든 상관없이 그냥 4개씩 끊으면 무조건 다 더한 값이 0이었지만 얘는 4개씩 끊었을 때 더한 값이 계속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막 정리할 수는 없어요. 해서 우리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앞에서부터 4개씩 끊어봅니다. 그래서 4개씩 여러분들한테 세로로 한번 써보면 1 플러스 2i 3i 제곱 4i 세제곱 그 다음 5i 4제곱 6i 5제곱 7i 6제곱 8i 7제곱 요렇게요. 해서 4개씩 쭉 끊어 쓴 다음 이 4개씩을 다시 계산해 보면요. 1 플러스 2i 빼기 3 빼기 4i가 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 빼기 2i 마찬가지 5 플러스 6i 빼기 7 아니 안 괜찮아 8i는요 마이너스 2 빼기 2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냥 앞에서부터 4개씩 끊어서 계산한 게 마이너스 2 빼기 2i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그럼 앞에서부터 4개씩 묶어서 보는 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에서 4개씩 묶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봤더니요 1, 2, 3, 4에서 100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면 4개씩 몇 묶음 나온 거야? 25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이너스 2 빼기 2i가 일단 25개가 나왔을 거고 마지막에 있던 101 곱하기 i의 100제곱 얘를 계산된 값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음. 그래서 100제곱입니다.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얘 결론 전개하고 분배해서 말씀해 주시면 곱합니다. 마이너스 50인데 여기 플러스 101이 있죠. 51 마이너스 50i 해서 x자리에는 51, y자리에는 마이너스 50이 있습니다. x에서 y를 빼주면요 101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고 주기를 찾고 그 다음에 더하는 과정인데 지금 485번과 486번 두 개의 차이점 485번은 어디서부터 상관없어 4개씩만 무조건 더하면 0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해? 앞에서부터 그냥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488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가 보이면 얘는 누구였다? i였어요. 마찬가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보이면 얘는요 마이너스 i였죠.
그래서 이 둘이 더한 값을 말해 줍시다가 돼요. 자, 참고로 i의 1004제곱은요. i 4제곱을 몇 번 하면 돼? 251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 몇이었습니까? 1이었습니다. 해서 4의 배수가 나왔습니다. 그냥 1입니다. 마찬가지 얘는요. 마이너스 i 4제곱을 251번 한 다음에 마이너스 i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러면 결론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한 값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1 빼기 i 이렇게 남은 값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환하고 있는 순환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제곱이 1이니까 그걸 갖고서 정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답을 구해 오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71페이지까지 490번까지 깔끔하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